CI까지는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아르고 CD 실습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CD. 그 전 시간에 했던 거 CI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그 CI는 이제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기존 코드를 이제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통합하는데 이게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CD 같은 경우에는 그 배포 실행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안내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봤던 거 이렇게 레포지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레포지터리 만들어 주면서 아이고, 네. 레포지터리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액션 설정 이 레포지터리 만든 거에서 이 위에 쪽에 액션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요 명령어 순서대로 입력해서 복사하고 add, commit, push 하면은 여기 경로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다운로드가 되면서 이제 업로드가 되고 이 add가 돼가지고 푸시가 되죠. 근데 푸시하는 과정에 그냥 푸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GitHub 액션 이렇게 보면서 프로세스 이렇게 하면서 프로세스 옆에 쪽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커런트 러너 이거 그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헬로 이게 제대로 구현됐다. 그래서 컴플리트 잡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플로우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요 파란색이 떴었고 제대로 진행 안 되면은 뭐 주황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떴던 거 여기까지는 이제 CI로 이제 배포 전에 요게 제대로 실행되는지 통합하는 과정을 봤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오늘 볼 거는 이제 CD입니다. CD는 서비스가 CI 단계에서는 서비스 실행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CD를 하게 되면 배포까지 완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고 CD는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배포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아르고 CD를 이렇게 설치하고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요거를 설치 실행할 때도 헬름을 씁니다. 전 시간에도 이제 헬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헬름을 은 쿠버네티스에서 뭐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걸 실행 설치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적화된 패키지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아르고 CD뿐만 아니고 12장에서 나오는 그 패키지들도 그 소프트웨어들도 전부 다 헬름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헬름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조롭게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이거 전체 한번 지운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헬름에 받아줄 레포지터리를 먼저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레포지터리를 add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레포지터리 주소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있는 어, 패키지들이 전부 다 add가 되게 됩니다. 아르고라는 걸로. 그 다음에 헬름 레포 업데이트를 무조건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해 준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리스트가 다운 가능한 리스트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헬름 풀 아르고 CD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여기에서 리스트들을 봤었는데 이 리스트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풀어준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풀어주게 되면 요 아르그 CD라는 데 이제 폴더가 생기게 되고 이 폴더로 CD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리스트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해주게 됩니다. 이 밸류 파일을 이번에는 그냥 바로 인스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바로 해주겠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하고 서비스 야물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그 일단 CD 쪽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헬름
헬름이 일단 먹혀야 되고, 헬름은 여기에서 일단 헬름을 해도 되겠죠? 헬름 레포 한 다음에, 일단 이게 후배 컨트롤 되는지, 후배 컨트롤 작동하고요. 예, 헬름도 작동합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일단 이 아르고라는 그 래퍼를 만들어서 이 래퍼에다가 아르고를 담은 겁니다. 저는 예전에 미리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래퍼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제가 여태까지 만든 이 이름들의 요게 레포지터리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헬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할 게 요거 전에 일단 저게 뭐가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리스트. 레포 아르고를 설치했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해서 레포 아르고에 애드를 해줬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설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GitHub에 나와 있었던 요 프로그램들이랑 일치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요 아르고 CD 이거 있죠. 아르고 CD 이거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헬름 풀 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ls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았어요. 아르고 CD를. 그러면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 타르 XVFZ 하면은 이걸 풀어줘라 합니다. 이게 G 파일 같은 거거든요. 이거 복사한 다음에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얘가 쭉 풀립니다. 그럼 ls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르고 CD라고 이렇게 새로 생겼죠. 그러면 CD 아르, 아르고 CD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s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value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항상 이 value 자체가 중요한 이 cat value 한번 해서 볼게요. values에서 보면 중요한 설정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물 파일, value 야물 파일로 해서 설치가 다 되는 거거든요. 너무 빨리 가서 어지럽죠. 여기 보시면 뭐 레디스 같은 것도 설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포트는 어떻게 연결해라. 그리고 서비스 타입은 클러스터 IP로 연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들이 인터벌은 뭐 30초마다 모니터링을 해줘라. 다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유지하기 위한 설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확히는 이 아르고 CD를 위해서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카피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values 한 다음에 이 설정 파일이 깨지면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카피를 해서 카피한 걸로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코드는 네임스페이스를 일단 만들어 줘야 되죠. 이 아르고 CD라는 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가 거절됐죠, 지금. 요게 왜 거절되는지 한번 플렉시티한테 확인해 보고. 원래는 한 번은 됐었는데. 음, 지금 쿠버네티스 자체가 도커가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도커를 일단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커 데스크톱이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해달라고 했는데 업데이트를 눌렀다가 지금 좀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다시 이것만 실행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볼 수 있고요.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아까 마이 밸류스라고 이렇게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 헬름 인스톨 해가지고 이 지금 방금 만든 네임스페이스에다가 generate name 아르고 CD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 야물 파일에 설정된 대로 이걸 설치해줘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플로이드 됐다 이렇게 돼 있고 팔로우 옵션 포트 이렇게 돼가지고 8080이 443번으로 이어지고 이 로컬호스트 8080번으로 이걸 서티피케이트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일단 잘 실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르고 마이 아르고 CD라는 거에다가 이 모든 서비스들을 돌아가는 거를 다 보여달라라는 거고요. 지금 러닝 이렇게 돼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이 시크릿 이닛만 지금 컴플릿 돼가지고 뭔가 안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게 0, 0, 1로 이렇게 떴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서비스 전부 다 켜지고 잘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비스 타입을 원래 클러스터 IP였는데 이거를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접속을 해야 이 외부에서 이렇게 HTTP로 접속했을 때 그냥 클러스터 IP로 한 개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얘가 로드에 따라서 이 밸런스를 줘가지고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게끔 되죠. 그래서 어, 이렇게 먼저 복사를 해주고 저는 이 아르고 CD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37370 이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만 이름만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이름을 이렇게 위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아르곤 CD 서버를 그 이 이름으로 마이 아르고라는 이름으로 스펙을 로드 밸런서로 타입을 바꿔달라. 그래서 아까 그 야멜 파일에 이게 스펙이 클러스터 IP로 돼 있었는데 이 동일한 파일로 들어가서 이 스펙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에 따옴표가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죠. 예. 아까 PPT에 들어가 있던 문구들이 뭐 폰트 적용되고 그러면서 깨진 것 같습니다. 이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가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줘가지고 설정하면 패치됐다 이렇게 하면서 로드 밸런서로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이걸 다시 아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는 클러스터였던 게 이제 로드 밸런스로 아까 클러스터 IP였는데 지금 로드 밸런스로 서버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엔 음, 아까 요걸로 그냥 get all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만 보면 위에 것만 따로 따가지고 서비스만 불러온 거죠. 로드 밸런스로 바뀌어 있고 지금 저희 파워쉘이 아니니까 밑에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비밀번호를 이제 로그인할 비밀번호를 생성할 거예요. 아르곤 CD라는 거에 get 패스워드 이니셜 어드민 시크릿 코드를 OJSON 패스로 해가지고 생성해라 이런 건데 이걸로 해가지고 다 붙여놓게 하겠어요.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밀번호거든요. 이거를 저장해 놓겠습니다. 여기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VM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 VM웨어에서 패스포트 그 포트 포워드를 해주는데 저는 여기에서 바로 포트 포워드를 해줄 겁니다. 로컬은 이제 0000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로컬에다가 요 서비스를 넣고 아르고 CD의 이름으로 2001번으로 이렇게 포트를 했을 때 80번으로 가져라는 거고 여기에 아예 서비스 이것도 저희 현재 걸로 변경해서 한 번에 복사하면 편하니까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위험하다고 뜨는데 그냥 이거는 인증서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유저 이름에는 어드민 넣고요. 여기에는 아까 제가 복사했던 거 넣으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세팅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드민 계정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르고 CD로 이제 배포를 해볼 거예요. 저 GitHub 최근에 제가 생성한 거에 아르고 CD 배포 실습. 저번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여기에서 레포지터리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뉴 레포지터리에서 만들어서 여기에다 파일 올리고 이거를 이 파일을 연동을 GitHub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CD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엑서사이즈 2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기 스테이터스 윈치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연결할 때는 이 새로 생성한 다음에는 git init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리모트 애드 오리진 한 다음에 붙여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 브리치를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 폴더를 만들어서 이 파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리모트 애드 오리진 하면은 이 경로가 지금 붙은 상태고 그러면 생각해 보면 GitHub에는 지금 파일이 올라와 있지 않고 새로 만든 상태고 지금 내 컴퓨터에는 파일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브랜치를 생성을 이렇게 해주고 add라고 먼저 하면 제 컴퓨터에 있는 게 이제 커밋 단계로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푸시해주면은 아까 브랜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깃허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아르고 CD만 해주기 때문에 깃허브 액션은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액션 해가지고 여기서 액션을 만듭니다. 제대로 검증될 때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거 컨피규어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액션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CI도 적용을 하면서 CD까지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를 깃허브를 만들었으니까 이 깃허브 만든 걸 가지고 레퍼지터리를 붙여주겠습니다. 이 세팅 가셔서 이 레퍼지터리 클릭하고 이건 그냥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커넥트 이렇게 하면은 아이야 그 HTTP였죠? HTTP 아이고 git이고 프로젝트 디폴트 그다음에 레퍼지터리 이름 여기서 이걸 복사해도 되고 여기에서
HTTPS로 가져온댔으니까 이거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더 가서 여기 이름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 TLS 말고 커넥트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커넥트 해주고 커넥트 일단 깃은 됐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앱, 뉴 앱하고 엔진엑스 아까 그 야물 파일 만들었던 것들이 엔진엑스 테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 네임 디폴트로 그냥 가고 매뉴얼 그리고 요 크리에이트 오토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 리포지터리 만들어줬던 거 그냥 클릭하면 되네요. 헤드 아까 저기 레포지터리 자체를 등록해줬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쿠버네티스 이렇게 되고 이 패스는 전체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엔진엑스 이거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르고 CD 테스트 크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싱크를 크리에이트를 일단 눌러주면 되겠죠 이걸 다 들어갔으니까 크리에이트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노란 상태인데 이거를 싱크를 한번 지금 아웃 오브 싱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싱크를 한번 눌러주면은 싱크가 되면서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들이 GitHub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배포는 안 된 상태였는데 이거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싱크 됐고 여기 싱크로나이즈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 싱킹 이렇게 되죠? 그 싱크트 이렇게 됐고 헬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지 이게 보여줍니다. 엔진엑스가 붙어 있고 웹 서비스, 디플로이. 웹 서비스는 지금 노드를 이렇게 세 개로 두 개로 찢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디플로이는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전체 쿠버네티스 구조를 다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플로이는 파드 세 개로 해서 워킹 노드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디플로이에 이제 세 개로 찢었었잖아요, 워킹이. 근데 이건 뭐 레플레카 수를 한 개로 이렇게 줄여볼까요? 에디트 해야 돼요. 에디트 한 다음에 이거를 한 개로 이렇게 줄이면은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보면 음, 아이고. 제가 아까 이걸로 했죠? 예. 지금 to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레플레카 스펙 쪽에서 줄여야 되네요. 예. 저도 이거에 많이 해보진 않아서 음, 서비스 아 여기 엔진 X에서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돼요. 롤링 업데이트. 아, 여기 있네요. 스펙 쪽에 제일 밑에 있는 걸 건드렸는데, 여기 레플레카스가 아니고, 요 위에, 예, 메타데이터에서 스펙에 있는 레플리카를 에디트한 다음에, 이거를 1로 바꾼 다음에 세이브하면, 아, 싱크를 하면 안 되겠죠. 요거를 1로 바꾼 다음에 세이브하겠습니다. 이렇게 1로 바꾸면은 한 개로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한 개로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GitHub에는 반영이 안 되고 실제로 그냥 여기에만 반영이 서비스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에 이거를 뭐 바로 레플리카 10개로 늘려주고 싶다. 아이고, 레플리카 막 10개로 늘려주고 싶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하면은 금세 10개로 이렇게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 아웃 오브 싱크라고 보시면 지금 GitHub에는 반영된 거랑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웃 오브 싱크를 다시 이거를 싱크를 맞춰주게 되면 그거를 디테일즈 싱크를 다시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다시 맞춰주게 되면 이게 세 개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GitHub에 있는 거랑 다시 동일하게 돌아간 걸 볼 수 있죠. 예. 여기 아르고 이렇게 해봤고요. CI 한 다음에 CD로 이렇게 배포하고 전체 아키텍처 보면서 이 워킹 노드를 여기에서 바로 수정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2장은 제가 설치를 하다가 좀 에러가 나가지고 끝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12장은 이거는 이론적인 것만 좀 PPT로 만들었는데 그것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이고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에서도 매트릭 서버, 아까 그 CI/CD 하면서는 이제 이걸 통합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해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관점에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걸 해볼 겁니다. 크게 보면 매트릭 서버, 프로메테우스, 로키 이렇게 있고요. 그라파나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시각화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화면이 됩니다. 안 보입니다. 네. 그라파나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시각화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 서버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리소스를 잠시만요. 음, 리소스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프로메테우스를 쓰게 되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 데이터들,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태라든지 이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그 쿠버네티스가 잘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파나를 보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로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쿠버네티스의 로그들을 찍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 로그를 찍는 거는 쿠베 컨트롤 한 다음에 로그스 한 다음에 뒤에 그 노드를 적어도 이게 매번 코드로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로키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그냥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매트릭스 서버 프로메테우스 로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게 좀 책 버전이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업데이트도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책 내용대로만 하니까 조금 에러가 발생해서 일단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에 매트릭 서버는 그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스케일의 업, 다운을 도와주는 그 오토 스케일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 서버를 참고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케일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 레포지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줬고 이 레포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다시 제가 이제 안 돼가지고 쿠버네티스를 초기화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되는지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트릭 서버 밸류를 변경하고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 나노 밸류 이렇게 야물 파일로 해가지고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푼 상태에서는 또 밸류 파일 있잖아요. 밸류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편집기를 열어서 이 부분을 컨트롤 W 하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좀 추가를 해준 다음에 저장해서 닫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인스톨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동으로 이 스케일링 업다운을 매트릭 서버를 통해서 해줄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인데 아까 그 프로메테우스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모니터링 표준에 해당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모니터링을 할 때 프로메테우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파나라는 시각화 도구와 함께 사용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커뮤니티 이거를 받아오고요. 헬름 레포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고 설치 프로메테우스 한 다음에 요 스택 버전 후배 스택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왜 이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냐라고 하면 이 프로메테우스 버전 안에 그라파나도 들어있어서 따로 설치를 해줄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마이 뉴 그 밸류 야머를 이렇게 수정을 좀 해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포트포워드 해줬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이 8080번으로 로컬호스트에서 들어가게 되면 2002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8080번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또 내부로 해가지고 이 그래파나 웹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패스워드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해서 입력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홈, 대시보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 지금 두 개를 볼 거예요. 코어 DNS하고 API 서버를 볼 거예요. API 서버는 전에도 보셨겠지만 그 워크노드하고 그 컨트롤 플레인을 연결하는 게 이제 API 서버잖아요. 그리고 코어 DNS는 이제 그 이게 도메인 네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이 코어 도메인 서버 상태는 이런 식으로 그라파나에서 리퀘스트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뭐 존별로 리퀘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API 서버 상태는 지금 정상적으로 100% 작동을 하는지. 보통 이 저희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99점 몇몇몇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단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에러 버젯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는 이렇게 그라파나하고 프로메테우스로 이렇게 쓰고 보통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는 뭐 스카우터라는 거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툴들이 있더라고요. APM이라고도 하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파나를 통한 시각화 API 서버 어, 그런데 아까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따로따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태를 보려면은 요 확장 모듈처럼 이거를 대시보드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카피 아이디를 한 다음에 이걸 그래파나 우리 사이트에서 이 대시보드라는 게 있는데 대시보드에서 new import하고 아까 그 다운로드 받은 복사한 아이디를 넣어주게 되면 아까 복사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지금은 이게 예시 사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거보다 뭐 누군가 더 예쁜 걸 만들어서 아이디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둘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러스터 파드 리퀘스트하고 CPU 상태, 메모리 상태, 파드 캐퍼서티, CPU 캐퍼서티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과 이 노드와 디플로이먼트 우리가 자주 쓰는 요 것들에 대해서 열어보면은 상세하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를 갖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파나가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데 잘 해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적인 그래프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키인데요. 아까 그 쿠베 컨트롤 해가지고 로그스에서 한 개 한 개의 노드의 상태를 볼 수도 있었지만, 로키는 이제 쿠버네티스 상태에서 로그를 수집, 저장, 조회하기 위한 오픈소스의 로깅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양한 로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노드 1, 2, 3번을 그냥 클릭만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로키에다가 또 그래프 하나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로키에서 확인한 거를 좀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래프 하나로 그 상세 상태도 확인하고 대시보드도 같이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키 설치하는 거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 그래서 HTTP 이렇게 주게 돼서 이 로키의 서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 우분투 상에서 돌아가는, 우분투 서버에서 돌아가는 서버를 여기 로키의 웹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하고 데이터 소스에 연결해서 익스플로어로 로그를 바로바로 클릭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요 세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봤고요. 여기 실습을 오늘 좀 못한 거는 아쉽긴 한데 요거 책 보면서 한 개씩 오류를 아까 제가 퍼플러시티 통해서 바로 잡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동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다른 방법들보다 제일 오류가 적게 나는 게 요 도커 쿠버네티스 활용하는 게 제일 오류가 적더라고요. 여기 도커에 보시면 일단 쿠버네티스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 설정 쪽에 이 쿠버네티스 있거든요. 요거 이네이블 해준 다음에 요거 해주게 되면은 쿠버네티스가 설치되고 알아서 그 쿠베 화면이 안 컨트롤 다 보입니다.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종종 제가 꼭 끈 상태에서 얘기를 안 해요. 예. 이 도커 데스크톱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도커 데스크톱에 이 WSL 터미널을 깔아서 이거 우분투를 WSL 위에 올려가지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도커 데스크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도커 데스크톱 제 메인 화면은
이런 화면인가요? 어쨌든 이런 데에서 여기 톱니바퀴 보면 쿠버네티스 이렇게 가면 원래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enable 쿠버네티스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쿠벨렛이라든지 쿠베 컨트롤이라든지 쿠베 어드민 뭐 이런 것들을 지 혼자서 막 알아서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서 위에 이 WSL에서 쓸 수 있게끔 여기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인티그레이션. 그러면 여기 enable integration my default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냥 둘 다 쓸 수 있게끔 되고요. 여기에서 이거 전용으로 쓰고 싶으면 이거 클릭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도 쓰고 이것도 파워쉘도 같이 쓰게 하려고 그냥 이건 따로 클릭은 안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면 되게 간단하고 이게 혹시라도 쿠버네티스는 잘 꼬이거든요. 꼬였을 때는 그냥 리셋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눌러주고 어플라이 하면은 초기화돼서 다시 설정해주면 됩니다. 딱, 예,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쿠버네티스는 우성님이 다 하드 캐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이 다 끝났고 스터디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운영 관련돼서인데 지난번에 공지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저희가 휴일을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2025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이제 그 연휴가 있는 주에 맞춰서 이렇게 휴일을 설정했고요. 요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의견 주시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책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책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링크 드린 것처럼 이제 책을 이렇게 지금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링크 오늘까지 적어 주셔야 되고 내일 이제 그 선택을 할 건데 그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매주 그러니까 2개씩 하잖아요. 지금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제 이거를 한 4개로 늘려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격주로 2개씩 격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 LLM하고 확산 모델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요 3개 하고 그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게 이제 AIML 이런 책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저희가 그동안 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봐서 이 논문을 이제 슬슬 보면 어떨까.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우리가 본 책이 거의 그 AIML에서 끝판왕적인 책이라서 거진 대부분 내용 물론 이제 우리가 시결이라던가 XAI는 아직 다루지 않았고 또 그 패턴 인식과 머신러닝 이런 책은 이제 이나 요 책들은 좀 이론서예요. 이론서 코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론서인데 이론서 중에서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논문만큼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예전에는 사실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논문 볼까 했는데 이걸 보고 논문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논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그냥 건너뛰고 논문을 바로 들어가면 어떨까. 왜냐면 요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논문을 보는 게 오히려 책 나올 때까지 한 1년 넘게 걸려가지고 1년이면은 아시다시피 요새 너무 변화가 빨라서 코드 올라온 거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은 요 논문이랑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확산 모델 LLM을 이게 다 엄청 빠르게 변하는 부분이죠. 요거 세 개 다. 그래서 요거를 격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견 있으세요? 관련해서? 저 확산 모델 쪽에 저 네. 확산 모델로 하는 것도 이제 괜찮긴 한데 요즘에 네. 그 컴피 UI라고 해서 네. 그 사진만 올려도 그 사진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걸 다 분해하고 네. 프로세스를 다 쪼개가지고 알려주고 음. 그걸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네. 편한 툴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넣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이게 음. 모델도 다 거기다 끌어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영상 제작하는 것까지 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툴이 이제 기반이 되는 이론은 그래도 좀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거는 그런 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기초책이라서
특히 예. 이제 요 저자가 다들 좋아하니까 요 책으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툴 같은 거 쓰는 거를 하면 좋고, 그 논문 쪽도 사실은 이제 각각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생각 중이냐면, 아이템을 자기 시간에 이제 논문을 찾아와서 공유하는데 논문이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최근 방금 말씀하신 그런 툴을 소개하는 시간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라던가 기술 블로그라던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정리해서 공유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를 논문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세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은 거라서 이 부분에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좋은 것. 그래서 그 약간 좀 요런 나머지 세션에 약간 좀 기본 기술을 좀 디테일하게 보되, 요 세션에서 좀 어떤 최근 트렌드를 보겠다, 뭐 이런 요런 노림수로 생각 중에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그 일단 오늘까지 그 보고 싶으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채널이라던가 이런 블로그라던가 뭐 이런 거 보자라고 적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 거를 이제 오늘까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일까지 투표를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한 걸로 선택해가지고 스케줄을 짜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스케줄을 다음 주에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런 스케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공지는 다 공유 드렸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제안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혹시 네. 회식은 언제 하나요? 회식은 다음 달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교재를 정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마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스터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스케줄링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카톡방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